자식을 얻기 위해 소시를 드리려는 남편을 웃으며 보내겠다는 유충웅 부인 허씨. 조선 선조 때 유충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소거에 급제하고 나자 뜻하는 바 있어 벼슬을 단념하고 여생을 조용히 지내려고 고향인 전라도 나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 허씨도 당근 남편을 따라 나주로 내려왔는데 허씨 부인은 승지허관의 딸로 어려서부터 근엄한 가정에서 자라며 글 공부도 많이 했고 보고 들은 것도 많아 가사를 보살피는데 알뜰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 섬기기를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해서 식사 때면 남편 음식상에는 언제든지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남편의 옷도 언제든지 깨끗하고 화려하게 대령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앞에서는 언제든지 명랑한 웃음만 지어 보일 뿐 한 번도 찌푸린 얼굴을 보인 일이 없었고 아무리 자고 일어난 뒤라도 몸단장을 깨끗하게 해서 흐트러진 꼴을 남편에게 보여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부인으로서 가사범절에 그만큼 근엄하고 또 남의 부인으로서 지성이 그만큼 극진했던 관계로 현부인이라는 소문이 높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씨 부인에게는 남모르는 고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슬하의 혈육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이렇다 할 병도 없었지만 40이 가깝도록 자녀를 한 번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유교 사상이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 소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가 시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조건이 7가지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칠거지약은 무엇? 첫째는 시부모에게 순종을 아니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이요. 셋째는 간음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질투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섯째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요. 일곱째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편에게 질투만 해도 쫓겨날 판인데 혈통을 이어갈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당시의 윤리관으로 보면 허씨 부인은 당연히 쫓겨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유충웅은 워낙 인품이 온화한 선비라 자식을 못 낳는다고 현숙한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40이 넘도록 슬하에 봉제사할 자식이 없는 것은 조상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 유충웅은 비밀리에 소시를 얻어 서자라도 하나 두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자식을 못 낳을 때 자식을 보기 위해 소시를 얻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즐비하게 있어도 소시를 얻었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판인데 자식을 보기 위해 소시를 얻는다면 제 아무리 조강지처이기로 무슨 딴소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쌤님 같은 선비 유충웅은 현숙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적합한 소시를 비밀리에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만에 유충웅은 어느 중매 할미의 주선으로 가난한 집 처녀 하나를 소실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혼인 날짜까지 잡아놓고 마누라 모르게 혼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혼인날을 이틀 앞두고 비밀은 허씨 부인에게도 기어이 알려지고야 말았는데 허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응당 씨앗을 보아야 할 운명인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나면 몸이 비록 시집에 있기로 쫓겨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깨끗이 쫓겨나면 차라리 체념이나 할 수 있으련만 시집에 그냥 있으면서 눈이 멀쩡한 채 남편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쫓겨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허씨 부인은 고민하는 내색을 남편에게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편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날이 밝으니 이제는 남편이 소시를 데려올 혼인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허씨 부인은 오늘 중으로 자신의 태도를 확고부동하게 표명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끗이 물러나자. 아무리 여자이기로 나도 사람인데 남편을 빼앗기고 무슨 채모로 유씨 가문에 남아있으랴.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그렇게 결심한 허씨 부인은 벼랑간 하인들을 불러 잔치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하인들은 음식을 차리면서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씨 부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차차 알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어서 음식 준비나 잘하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유충이 저녁 때에 집에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허씨 부인이 신부이기나 한 것처럼 노기홍상의 옷차림에 머리는 큰 머리를 틀어 올렸고 얼굴에는 연지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 미쳤어? 이게 웬일이요? 유충은 소시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정말 아내가 미치기라도 했는가 싶어 손을 붙잡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물었는데 허씨 부인은 얼굴에 상냥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치기는 왜 미쳤겠어요? 서방님은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요. 벼랑간 시집가는 신부처럼 노기용상은 왜 입었으며 얼굴에 연지곤지는 왜 찍어 발랐단 말이요. 서방님과 제가 처음 만날 때에는 혼인 예식을 갖추고 만났었는데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때가 왔기에 헤어지는데도 예식을 갖추고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방님도 이혼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사모관대 차림으로 큰 상 앞에 나와 앉아 주시옵소서. 서방님은 내일이면 소씨를 데려온다고 하니 제가 비록 자식 못 낳은 죄인이라 무슨 면이 있어 유씨 가문에 남아있겠나이까? 더구나 제가 유씨 가문에 그냥 남아있으면 새댁 몸에서 비록 자식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장손이라 하더라도 서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서방님 댁을 위해서나 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나 제가 유씨 가문에서 깨끗하게 물러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아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이미 소씨를 얻기로 결정하신 모양이니 저의 소원을 시원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소시를 얻으려는 비밀이 여지없이 탄로난 사실을 깨달은 유충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자식을 보기 위해 소시를 얻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현숙한 조강지처를 내쫓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는 옛글이 있듯이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기로 자식을 보기 위해 당신을 우리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그냥 있어 주시오. 남편은 손목을 부여잡고 애원하듯이 말하자 허씨 부인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빼앗기는 실속 없는 마누라 노릇은 죽어도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서방님은 저를 기어이 붙잡아 두시려거든 소시를 단념하시거나 자식을 보기 위해 소시를 기어이 얻으시려거든 저를 이대로 보내주시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길이든지 서방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쫓아가겠나이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나오고 보니 유충웅도 이제는 양자택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오랫동안 고민에 쌓여있다 마침내 고개를 들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원이기로 조강지처인 당신을 내쫓으면서까지 소시를 얻어들이지는 않겠소. 이제 당신과 나는 자식을 깨끗이 단념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동고동락을 하기로 합시다.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부동해졌어. 이 이혼 내식은 빨리 취소하도록 합시다. 서방님의 하해 같으신 은정 고맙기 한량없사옵니다. 이 몸이 자식을 낳지 못해 유씨 가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오나 서방님의 마누라로서의 의무만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허씨 부인은 웃으면서 남편 앞에 큰 절을 올렸고 그때부터 두 부부는 비록 슬하의 혈육은 없을 망정 죽을 때까지 원앙새 같은 부부로서 여생을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우야담 일륜편 유충웅 부인 양천어 씨 이야기. 한편 어우야담 일륜편 유충웅 부인 양천어 씨 이야기에는 허씨 부인의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유충웅이 죽자 부인은 장례를 치르기 전 석 달 동안은 수장도 마시지 않았으며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한 움큼의 쌀죽만 마셨다. 3년상 후에는 소복 차림에 채식만 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상식하기를 평생 그만두지 않았고 날마다 갖추는 재수가 지극히 풍성하여 마치 명절날 큰 잔치상 같았다. 매일 저녁 시중드는 여종은 안채에서 부인을 모시고 잤으며 모든 문에 열쇠를 받아놓고 남자종들은 감히 중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날이 밝으면 바깥의 여종과 남종들은 각기 도구를 가지고 일제히 문 밖에 집합하도록 하고 열쇠를 내어 문을 여는 것이 마치 도성의 선문 여는 것처럼 엄격하였다. 조석으로 재물과 사사로운 음식을 마련함에 있어 각기 다른 칼을 사용했으며 재물에 사용되는 그릇들은 모두 넣어두는 함이 따로 있었고 생선과 고기를 다루는 것과 채소 반찬을 마련하는 그릇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하루는 밤중에 집에 불이 났는데 모시는 여종이 가서 불을 끄려 하자 부인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뜰 가운데로 나갔다.
여종은 안쪽을 에워싸고 남종은 바깥쪽을 둘러싸도록 한 뒤에 시중드는 여종을 제외하고 다른 노비에게 명하여 불을 끄도록 하였다. 또 남종에게 명하여 불을 끄기 전에 잘못 불을 낸 종을 먼저 결박짓도록 하고 불을 다 끄고 난 뒤 측실 소생 아들을 시켜 벌을 주도록 했다. 다음 날 아침 허씨의 조카인 유주와 유은이 와서 부인을 위로하며 불을 낸 자에게 죄주기를 청하자 먼저 그 종을 결박하고 난 후에 불을 껐다는 소리를 듣고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부인이 말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으니 집안에 기강이 없다면 또한 어찌 집안을 다스리겠는가? 집이 불타면 오히려 고쳐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그르치면 집안의 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두들 탄복했는데 과부로 산 지 40년인데 사나운 남종과 드센 여종들도 모두 부인의 제재를 받고 명령을 받들었다. 여종의 남편 중에 성질이 강탁하여 다루기 어려운 자가 있었는데 관가의 위험이나 세력가의 위세로도 다스리질 못하였다. 부인이 사람을 시켜 마을 문 밖에서 매질하게 하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 친족들도 감히 그르다 하지 못하고 모부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오늘은 자식을 얻기 위해 소시를 드리려는 남편을 웃으며 보내겠다는 유충웅 부인어 씨 이야기였습니다.